러시아의 흑해함대가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공격으로 전쟁 개시 이래 최대의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서 흑해함대 사령관이 사망하는 등 139명이 사상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러시아의 엄청난 피해가 임금이 체불된 러시아군 병사들이 러시아 흑해함대에 대한 기밀 정보를 우크라이나에 팔아넘기면서 비롯되었다는 점입니다. Y타임즈가 이 놀라운 전과에 대해서 파헤쳐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뉴욕타임즈는 현지 시간으로 26일 지면을 통해서 우크라이나군은 전날 크림반도에 대한 공격으로 러시아 흑해함대 사령관을 사살했다고 주장했으며, 이런 사실이 확인된다면 지난해 4월 기함인 모스크바함이 미사일에 맞아서 침몰한 이후에 러시아 해군이 입은 최대 피해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은 일련의 공격과 관련해서 이날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성명에서 흑해함대 사령관을 포함해서 장교 34명이 사망하고 군인 105명이 부상했다 그러면서 이 흑해함대 본부가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됐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우크라이나군이 사망한 군 지도자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흑해함대 사령관은 러시아 해군에서 가장 고위 장교 중 한 명인 빅토르 소콜로프 제독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 따르면 이번 공격은 러시아 지휘관 회의 가운데 발생했으며 크림반도 세바스토폴에 있는 러시아 함대 본부에 심각한 피해를 입으면서 이날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에 우크라이나는 지난 2014년 모스크바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합병된 전략적으로 중요한 반도죠. 이 크림반도에 대한 공격 속도를 급격히 높여왔습니다. 푸틴은 그동안의 크림반도 병합을 자신의 최대 업적으로 내세워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6월부터 러시아 점령지 탈환을 위한 반격을 본격화하면서 크림반도에 대한 공격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사일과 공중 및 해상 드론을 사용해서 지난 20일 세바스토폴 인근 흑해함대 사령부를 공격했고, 21일에는 크림반도 서부의 사키 공군기지를 드론과 미사일로 공격했습니다. 흑해함대 본부를 공격한 이튿날인 지난 23일에도 세바스토폴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나흘 연속 크림반도에 대한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우크라이나의 연이은 공습으로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의 결함이 드러났고, 모스크바는 전장의 다른 곳에 있던 대공포대를 크림반도에 재배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 우크라이나의 연이은 공습을 막지 못한 걸 보면 이 러시아의 방공망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도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러시아 흑해 해군 함대 사령관 빅토르 소콜로프 제독이 사망한 것에 대해서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전 나토 사령관은 이 우크라이나의 놀라운 업적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투에서 전사한 제독을 찾으려면 2차 세계대전으로 돌아가야 할 정도로 희귀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투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록된 마지막 제독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 제국 해군 연합함대 총사령관이었던 야마모토 이소로쿠 제독이었습니다. 그는 1943년 4월 남태평양에서 그의 비행기가 미 공군에 의해서 격추되면서 사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특수작전부대는 성명을 통해서 러시아 상륙한 민스크호는 공격 다음날 전투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장병들이 현장에 있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러시아 해군의 피해가 엄청났으며 본부 건물도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특수부대 사령관 키릴로 부다노프는 미국의 소리, 그러니까 VOA에 소콜로프 제독 외에도 다른 러시아 고위 장교 2명, 그러니까 알렉산드르 로만추크 대령 그리고 올렉 체코프 중장이 부상을 입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번 우크라이나의 대공격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러시아 장교들이 월급이 제때 지급되지 않은 것에 화가 나가지고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에 있는 친우크라이나 저항군 아테스에게 고위 사령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비롯되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인사이더는 26일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아테스가 수집한 정보는 우크라이나 국가기관에 전달돼서 이번 러시아 흑해함대에 대한 공격 계획에 사용되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아티스는 이를 통해서 흑해함대 지도부의 활동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었고, 이 정보가 우크라이나의 보안국과 국방부 산하의 정보기관인 정보총국에 전달됐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은 크림반도 주변의 러시아 진지를 공격하기 위해서 아테시와 협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정보 제공으로 러시아 장교들이 얼마를 받았는지, 해당 장교들이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아테시 대변인은 러시아 군인들이 월급 체불만으로 러시아 당국을 거스르지 않는다 그러면서 아테시가 제공한 재정적 보상은 그들이 아테시와의 협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뿐이고 추가 인센티브로 작용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크림반도에서 대러시아 저항운동을 펼치는 이 아테시 그룹은 크림반도의 타타르족과 우크라이나인 그리고 러시아인으로 구성된 단체인데요. 주로 러시아 군대 내부에서 사보타주, 그러니까 방해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난해 9월 창설됐고, 그동안에 이 크림반도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활동하면서 러시아 검문소 폭파, 러시아 장교 암살 등 소규모 공격을 감행하고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에 민감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내 러시아 해군 본거지에 대한 공격으로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새 격전지로 부상을 했습니다. 특히 크림반도가 러시아의 1년 7개월 우크라이나 침공을 떠받치는 보급창이자 해군력을 지탱하는 기지였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따라서 이 우크라이나군의 위협이 본격화하면 전황이 뒤틀리고 흑해 곡물 수출로까지 열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군의 크림반도 공격이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은 그동안의 이 크림대교 공격 등의 제한적 차원을 벗어나서 이 러시아 흑해 함대의 모항인 크림반도 세바스토폴과 크림반도 샤키 공군기지 등에 대해서 지난 20일부터 연속적으로 대대적인 공격을 퍼부으면서 이들 기지들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22일에는 러시아 흑해 함대 본부가 12차례나 미사일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번 크림반도 내 기지 공격은 밤이 아닌 대낮에 벌어졌다는 점도 또 다른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이에 따라서 러시아군의 충격도 대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이틀 전 인근 지휘소에 대한 공격과 관련된 현지인의 소셜미디어 글은 대부분 검열됐지만 고위장성들의 회의에 맞춰서 낮 시간대에 세바스토폴 중심가에 떨어진 폭격은 숨기는 게 불가능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크림반도 주민들 사이에서는 우리의 레드라인, 그러니까 상대가 넘어섰을 때 뚜렷한 대가를 치르게 할 기준, 이 레드라인은 어떻게 된 거냐? 우크라이나군인들은 지구상에서 쓸어버릴 때다. 이런 과격한 메시지가 공유된 등 동요가 커지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에 의하면 그동안의 크림반도야말로 러시아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강조해왔던 이 우크라이나군은 크게 두 가지의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이런 공세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는 올해 6월부터 진행 중인 이른바 대반격 작전에 성공을 해서 크림반도를 통한 러시아군 보급선을 끊고 항공 지원을 어렵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에 빼앗긴 흑해 연안 도시들을 탈환해서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에 있는 육상 통로를 끊으려 합니다만은 겹겹이 구축된 러시아군 방어선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진격 속도도 느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크림반도 내의 러시아군 항공 전력과 철도, 병참 시설 등을 파괴한다면 러시아의 방어 역량을 확실히 깎아내릴 수 있다 하는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러시아 해군의 흑해 봉쇄를 뚫고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해상 수출을 본격적으로 재개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코노미스트는 우크라이나 경제는 오데사를 드나드는 새 해상 회랑을 성공시키는 데 달려있다 그러면서 이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군함을 파괴하고 멀리 몰아내서 항구와 도시, 새 해상 회랑을 공격하는 것을 가능한 한 어렵게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단 한 척의 군함도 없는 상황에서도 해상전에서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금까지 최소 19척의 러시아 군함을 침몰 혹은 파손시켰고 개전 초만 해도 해안에 바짝 붙어서 미사일을 쏘아대던 러시아 해군 함정들은 이제 흑해 북서부 해역 접근을 꺼릴 정도로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영국 국방무관으로 근무했던 존 포먼은
우크라이나는 해상 드론과 미사일, 포격 등으로 상대방의 전력을 깎아내는 모기 함대 전법에 적응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군이 영국과 프랑스에서 스톰 섀도우 혹은 스칼프로 불리는 지대공 순항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동시에 옛 소련 시절 개발됐지만 예산 문제로 양산되지 못했던 장거리 무기 개발을 재개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크림반도에 대한 공습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조만간 집속탄을 탑재한 사정거리 300km의 에이테크스 지대지 미사일도 지원할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는 이렇게 가파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